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제 지질구조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지질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과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5가지의 지질구조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리라고 하는 마지막 지질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질구조에서 관이, 포획, 부정합, 습곡, 단층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앞에서 이제 관입하고 포획은 이제 2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제 마그마가 관련이 있었죠. 그쵸? 마그마가 기존의 지층을 뚫고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질구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요거에 이제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융기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침강이라고 하는 거, 요거 2가지가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지질구조가 바로 이제 부정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층하고 습곡 같은 경우에는 지층에 이제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지질구조였는데, 이 힘은 이제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고요. 그죠? 또 하나가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죠. 횡압력은 양쪽에서 눌러주는 힘이었고, 장력은 양쪽으로 당겨주는 힘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작용하면은 습곡과 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습곡은 순전 횡압력만 작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단층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과 장력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단층의 종류가 달라졌었는데, 횡압력을 받으면 역단층이 나온다고 했었고, 장력은 정단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상반이 상승하는 단층이다. 그 다음에 장력 같은 경우에는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단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지질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지질구조 바로 전리라고 하는 지질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리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형적인 전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제 풀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돌멩이나 앞에 있는 돌멩이 모두 지금 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암석들이 있는데, 암석들이 이렇게 이제 금이가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금이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금이 쫙쫙쫙 갈라져 있고, 여기도 금이 쭉쭉쭉 가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암석들도 보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쭉쭉쭉 가면서 얘네들이 갈라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바로 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전리라고 하는 거는요, 암석에 생기는 틈 또는 균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이나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얘네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원래 암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덩어리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틈이 나면서 갈라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틈이 나서 갈라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틈이 나서 갈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틈이 나서 갈라진 거를 우리가 전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마디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디가 나 있다, 돌멩이들이. 마디가 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거를 우리가 전리라고 해서, 이 전리는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앞에서 이제 단층 같은 경우에도 분명 이렇게 이제 끊어진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대체 전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리는 강력한 힘을 받아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암석 자체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암석 자체에 그냥 금이가 있다, 이러면 그냥 그거 자체가 전부 전리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리라고 하는 그 구조는 사실 단층보다 훨씬 이제 흔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리가 왜 생기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단층하고 좀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요. 자, 전리가 왜 생기느냐? 자, 전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쉽게 말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은 암석의 부피 변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암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단한 돌멩이지만, 이 돌멩이의 부피, 즉
크기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상태의 암석 크기랑 그 이후에 무언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피가 변하면서 암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길 당시와는 다른 부피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틈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면 우리가 이 틈이 생기는 전리가 부피 변화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죠. 단층은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이 힘으로 인해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는 부피가 따로 변하지는 않고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어긋난다는 건데, 전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서 틈이 생긴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암석의 부피가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암석의 부피가 변하는 거는요, 바로 암석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암석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암석에 주어지는 환경, 바로 이제 온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인해서 부피가 변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지만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바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이 바로 이제 어떤 힘이나 또는 온도값이 있었는데, 이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과 그 이후의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암석의 부피가 변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암석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 요것을 바로 우리가 전리라고 부른다는 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리는 사실 이런 환경만 되면은 틈이 생기면서 아주 다양하게 사실은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특이한 모양들의 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는 거는 요 두 가지의 특이한 모양의 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이한 모양의 전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요건데요. 자, 요 전리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맞냐면은 대부분 제주도 가면 이거 잘 나와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를 가보시면은 제주도 바닷가에 이런 형태의 전리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있냐면은 포항에도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무등산에도 이제 이런 구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한탄강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구조가 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제주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나타나는데, 자,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전부 다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화성암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굉장히 짙죠? 여러분들 화성암 중에서 색깔이 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SiO2 함량이 낮은 그 화성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SiO2 함량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알갱이 하나하나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즉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유리질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성암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현무암이죠. 현무암. 그래서 현무암인데, 요렇게 나오는 이 전리는 일반적으로 뭐 꼭 현무암은 아니지만 여기 세립질 또는 유리질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화성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형태인데, 자, 이 전리가 뭐냐? 요거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요 전리의 이름은 주상전리입니다. 주상전리.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쓸까요? 주상전리. 네. 자, 그래서 이 전리의 이름은 주상전리인데, 전리는 아까도 봤듯이 갈라진 틈이었으니까 주상입니다. 상은 모양상자고요. 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는 기둥주자예요.
기둥두자. 자, 그럼 여기서 뭐냐? 바로 요렇게 기둥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리가 이렇게 기둥 형태로 나 있는 전리를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요 주상전리를 제주도 같은 데에서 가보시면은 요 기둥보다도 여기 위에 있는 면을 좀 많이 보시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면이 4에서 6각형을 좀 이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상전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좀 그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전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요 기둥 모양이 핵심입니다. 기둥 모양. 왜냐면 요게 꼭 육각형이 아니라 사각형도 가능하고요. 좀 모양이 좀 더 이제 흐물흐물한 약간 이제 각지지 않은 그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둥 모양 자체는 딱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 형태로 갈라진 전리 요거를 우리가 주상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상전리는 왜 만들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얘네들은 화성암에서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빠르게 냉각하는 화산암에서 생성됩니다. 화산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죠. 자, 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용암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의 생성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용암의 급격한 냉각이에요. 한마디로 용암이 굳기는 굳어요. 냉각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빨리 굳는 거예요. 왜 빨리 굳냐? 일반적으로는 물에 닿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물에 닿으면 굉장히 빨리 식게 될 거 아니에요. 마그마 자체가. 그쵸? 그래서 물에 닿으면서 순식간에 식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주상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결국엔 처음에 용암이 가지고 온도가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단면도 위에서 바라본 형태의 그림인데요. 자, 요게 원래는 이렇게 암석이 생길 예정이었어요. 요렇게 암석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얘가 이제 물 같은 거에 닿으면서 굉장히 빨리 식습니다. 빨리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암석들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자체가 이제 수축되는 그림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각각 수축이 됩니다. 각각의 자기의 가운데를 향해서. 이 가운데는 사실 이제 거의 무작위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각각 쫙쫙 하고 이렇게 수축이 되는데, 수축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붙어 있었는데 얘는 이쪽으로 수축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모양이 세로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쫙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리를 바로 우리가 주상전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상전리는 핵심이 뭐냐? 요 급격한 냉각으로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수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 두 가지를 각자 핵심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전리인데, 요 전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 그림, 요거.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 요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치 요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암석에 대해서 약간 껍데기 같은 형태죠. 그래서 약간 이제 껍질이 벗겨진 형태 같은 그런 형태의 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전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전리는 판상전리라고 부릅니다. 판상전리. 역시 노란색으로 아까처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상전리라고 부르는데 무슨 모양인지는 이제는 쉽게 잡으실 수 있죠? 모양상자의 판. 그러니까 판 형태로 나타나는 전리, 요거를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상전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판상전리는 왜 생기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요 판상전리도 역시 화성암에서 만들어집니다. 화성암에서 대략적으로. 특히나 어떻게 생기냐, 자, 바로 요 암석에서 이제 판상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요 판상전리는 어떠냐, 요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땅속 깊은 곳이면 여러분들 천천히 식죠.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거 일반적으로 심성암이었습니다. 심성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매우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심성암 자체가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깊숙한 곳은 어때요? 요 위에 있는 흙이나 암석들이 얘를 강하게 누르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심성암 자체가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얘가 어쨌든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쨌든 안정하게 만들어지려면 이 강한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안쪽에서도 강한 압력으로 받쳐줘야 되겠죠? 안쪽에서도 압력으로 받쳐줍니다. 그래서 요네 둘의 힘이 같은 상태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 암석이 융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여기에 있던 암석이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일단 융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융기를 했어요. 자, 융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면서 얘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라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압력이 감소를 했죠. 얘가 받고 있는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때?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얘가 밀어내면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 강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바깥의 압력은 이제 약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가 더 강하니까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암석이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집니다. 그래서 요 암석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어쨌든 부피가 커지면서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은 액체나 기체가 아니고 고체 상태잖아요. 그쵸? 고체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쭉쭉쭉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기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틈이 만들어지면서 각각 하나가 하나하나씩의 판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리를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판상전리가 나타나는 거는 바로 대표적인 압력 감소로 인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이 팽창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먼저 나타나는 암석이 어떤 암석이냐. 첫 번째, 자,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화성암에서 잘 나타나는데, 얘는 화산암, 즉 빨리 식는 화성암에서 주로 이제 잘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심성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곳에서 잘 나타나는 전리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환경 변화, 바로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가 내려가는 거, 온도 하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압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그런 형태의 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암석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쵸? 부피 변화.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전리고,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전리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는 핵심적인 게, 무슨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기둥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 판상절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얇은 판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나타난다는 거. 둘 다 육각형인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요 기둥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판 모양이라는 게 핵심적이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리까지 해서 기존의 암석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상절리가 나타나면은 급격한 온도 하강 이 있었고 그런 환경이 이제 처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압력 감소로 인해서 서서히 압력이 감소해서 팽창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비교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질구조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고, 앞에서 퇴적구조, 그 다음에 지질구조까지 보면서 과거에 암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해졌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지층의 생성 순서부터는 어느 시기냐, 그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